허리냐 크냐 헐크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콘텐츠는 제가 요즘 드라마 중에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드라마들 되게 많긴 하지만 볼 드라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앞부분은 요 가로친 거예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로친 거고 제목은 가족입니다. 처음에 좀 평이한 어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기 지금 남자 주인공이 정진영 씨죠. 정진영 씨. 저보고 이제 정진영 씨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여튼 이 정진영 씨 김상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이제 이 인물이 사는 이 집안 이야기.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집안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기억이 갑자기 22살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2살의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였던 가부장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고 22살로 돌아가니까 갑자기 이분이 사랑꾼이 돼버렸네. 그래서 아내한테 지금까지 막 야야 이렇게 불렀던 여기 이진숙 씨가 그 아내인데 여기 원미경 씨가 연기를 했죠. 수기 씨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내가 더 당황해요. 왜 갑자기 이러지? 근데 아내는 이미 이전에 이 남편한테 조론하자고 이미 선언한 상태고, 그래서 둘이 아주 대면대면한 관계인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첫째 역할을 하고 있는 추자연 씨가 연기하는 맏딸 은주. 평범한 인물처럼 보였어요. 이분도 잘 살고 있는 변리사인가요? 뭐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윤태영이라는 역할에 김태훈 씨가 연기한. 근데 남편이 갑자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결혼해서 그렇게 오래 살면서 사실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성소수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가족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드라마가 특히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김지석 씨가 맡은 찬혁이라는 역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역할이 저는 거의 대부분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 메시지를 담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이 드라마에서. 근데 왜 주인공이냐면 찬혁은 이 집안 가족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타인이에요. 근데 이 집안의 둘째 딸인 은희랑 계속 오랜 친구면서 사실은 되게 좋아했죠. 오랜 친구면서 이 가족사들을 거의 다 꿰고 있어요. 가족보다 더 잘 알아. 신기하죠? 가족들은 매일 붙어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친구인 입장에서 이 찬혁이 들여다본 이 가족은 굉장히 더 깊게 내면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가족보다 때로는 타인이 훨씬 더 가족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찬혁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완벽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이 은이라는 인물한테도 굉장히 뭔가 애정 표현을 슬슬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 그대로 타인이면서도 오히려 더 상대방,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관계 틀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 접근해야 된다. 가족도 친구처럼 우리가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헐크 토크를 하고는 있는데, 내가 헐크에 대해서 지금 나눈 적이 별로 없네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드라마 내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헐 지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나중에 나름대로의 뭔가 그 어떤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 끝날 때마다 낚시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끝날 때 보면 저 관계 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그 장면으로 끝나. 근데 다음 장면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면 그냥 좀 또 그런 갈등 상황이 굉장히 큰 갈등처럼
됐지만 다시 또 이어져서 연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아까 얘기했죠. 그 한예리 씨랑 김지석 씨가 완전히 헤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마지막 장면 지석이가 갑자기 나타나 김지석 씨가 한예리 씨한테 우린 지금부터 이제 끝이야라고 딱 이 표현을 해서 끝이야. 마지막 장면에 너 아웃이야. 굉장히 사람들이 뜨악해 했거든요. 다음에 실제로 끝난 것처럼 되더니 아주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돼서는 둘이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낚시성의 어떤 이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 드라마의 메시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나 이야기,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그 오해의 소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제가 그냥 좋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낚시성 멘트조차도. 결국 메시지는 그거겠죠. 가족입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 안에 사실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사실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가족입니다. 근데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드라마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가족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가족을 이해하려면 개인적인 모습들을 일단 이해할 정도로 아주 깊게 들어가서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지금 시대에 걸맞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헐크 지수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낚시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깎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무거워요. 이게 드라마가. 그래서 시청률이 이렇게 확 올라가진 않아. 요즘 시청자들은 좀 무거운 거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드라마는 조금 좀 편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끌고 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게 쳐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헐크 지수는 오늘 3대 7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드라마예요. 조금 무거워도 보십시오. 낚시가 좀 있어도 보세요. 낚시가 좀 있지만 좋은 드라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